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먹고 사는 얘기 나눠보고 또 정보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꼬막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제철이에요. 꼬막철이죠. 예. 꼬막 이제 한참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드시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겨울 동안에도 많이 눈에 보이셨을 보였죠? 텐데 네. 꼬막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꼬막 도대체 뭐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비빔밥이 요즘에 좀 유행이어서 맞아요. 그거는 좀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작년에 그건 또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꼬막 네. 비빔밥 어떻게 시켜 드셨어요? 그럼요. 아니 지금 시켜먹는 얘기 아니었나요? 네. 오늘은 하지만 네. 굉장히 쉽게 좀 할 수 있는 꼬막을 방법? 사서 해 드실 수 있는 얘기까지도 조금 해볼까 해요. 꼬막 비빔밥이 실제로 작년 이렇게 강타를 했죠. 맞아요. 몇 년 되긴 했으나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는 약간 끝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절상으로도 그렇고. 근데 꼬막 비빔밥 여름에도 드시고 가을에도 드시고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철이 겨울부터 한 3, 4월까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 이걸 들고 그거 오긴 어떻게 했어요. 된 거예요? 답변부터 해주셔야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꼬막이 가공식품으로도 많습니다. 지금 그 껍데기 없는 형태의 꼬막을 드시잖아요. 예. 생산량이 많을 때 냉동한 꼬막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캔으로 가공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꼬막 비빔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그런 꼬막 가공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꼬막 가루도 있고요. 가루? 네, 가루도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되게 독특한 바다 향취하고 있어요. 굉장한 감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어서 꼬막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주위에 있어요. 그렇군요. 꼬막 종류도 좀 있나요? 꼬막의 저희는 종류가 벌교 꼬막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벌교 꼬막이라고 하시면 이제 생산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쪽에서 많이 나온다. 네. 근데 꼬막이 나는 꼬막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맛의 꼬막을 좋아하시는지는 대부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꼬막 모르죠. 좋아해라고 하시면은 꼬막 생김새가 어떤 생김새의 꼬막을 좋아하세요, 정용실 아나운서? 그냥 이렇게 하얗고. 그쵸? 예. 네, 그게 새꼬막이에요. 그 새꼬막 네. 이름도 몰라요. 네, 흔히 그러니까 네. 꼬막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게 뭐예요? 참꼬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한 새꼬막. 네, 참꼬막이 있고 새꼬막이 있고 그리고 피꼬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조개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참꼬막하고 새꼬막, 피조개 세 가지가 다 모두 다 확연하게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참꼬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단단하면서 줄무늬가 좀 깊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줄무늬 개수가 10개대예요. 20개가 그러니까 작다는 안 넘어요. 거네요. 네, 예. 줄무늬 개수가 줄무늬가 굵어요. 그러니까 좀 적어요. 깊이 파여 있는. 새꼬막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꼬막이에요. 쌓아놓고 먹는 거 약간 맞아요. 하야스름하고 네, 맞아요. 솜털이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있으면서 맞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뒷구멍 뒤를 딱 따는 열면 그렇죠. 바로 딱 열리는. 네, 요게 지금 새꼬막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30개예요.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20개 훨씬 더 30개 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름이 제일 많고 크기가 여자 주먹만한 피꼬막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커요. 지금 쓰고 계신 이어폰만한 그런 난 이런 꼬막은 못 봤는데. 이게 지금 피꼬막인데 네. 이렇게 크기도 크지만 사실 이거보다 작은 것도 물론 있고요. 안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모글로빈, 그 피, 그 빨간 색깔 그럼 붉은색이. 네. 그 액체가 들어있어서 먹으면 약간 독특한 풍미가 있고 굉장히 감칠맛이 나요. 야, 근데 커가지고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하겠는데요. 그렇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 맛에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진짜 꼬막 맛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렇군요. 귀하고 그리고 주름 개수도 40개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꼬막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주름 개수를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먹을 때 그게 무슨 그걸 상관입니까? 세나요? 그리고 네. 제일 흔한 게 새꼬막이에요. 요새는 양식도 잘 되고 그래서 요 새꼬막을 드실 때 그냥 이게 꼬막 맛이구나 인지를 하시는 것도 좋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꼬막 비빔밥 그거는 새꼬막 아니에요, 보통? 맞아요. 그건 다 새꼬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요즘에 통용되는 꼬막 맛이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집에서 새꼬막으로. 꼬막 드실 때 지금 여기 권정아님께서도 끓는 물에 삶아서 먹잖아요. 네네네. 삶아 먹고 그걸 삶아서 보통 간장 양념을 얹어서들 맞죠? 많이 드시니까 반으로 해서 반으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근데 그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밥에다 얹으면 또 그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물론 매콤하게 하는 경우도 어렸을 있고. 때도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밥에다 비벼 먹고 거기다 이제 마가린 한 숟가락 넣어갖고 같이 먹고 맛있죠. 네. 그게 꼬막 비빔밥이에요. 그 네. 아이디어에서 아마 착안을 하신 건 거고. 그러면 제철에 먹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꼬막이 제철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시사철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공식품도 있고. 근데 알을 베는 시기가 봄 지나자마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못 먹어요. 먹잖아요. 네, 위험하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살이 차오르는 시기들이 이제 겨울부터 초봄까지인 거죠. 겨울부터 초봄까지. 그래서 이 시기에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제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꼬막이 생산량이 그리고 많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막 다 긁어 모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를 제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상 상황에 뭐 영향을 받나요? 꼬막도? 많이 받았죠. 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 사정도 똑같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다도 굉장히 썽이 많이 나 있었잖아요. 태풍도 많이 네, 오고. 그래서 뭐 어떤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치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동해안 위까지 올라와서 뭐 가을까지도 제철이었었다. 근데 원래 이게 약간 뒤집어진 거죠. 여름에도 있고 뭐 계속 그랬는데 그렇죠. 꼬막 같은 경우에는 빈 껍데기 수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다가 이렇게 한번 휙 뒤집어진 거죠. 우리말로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다 사정이 너무 달라져서 꼬막 생산량이 한동안 급감을 했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회복을 했어요. 올해. 네, 올해 들어서. 좀 드실 수 있다는 얘기군요. 가격이 지금 괜찮게. 요즘에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한동안 꼬막 찾아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전처럼. 네, 그렇게 막 안주로 막 쌓아놓고 팔고 이러지 못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중국산 꼬막이 그 대신 굉장히 수입량이 많아져가지고. 중국산. 네, 수입되는 나라가 일본, 중국, 또 동남아시아 일부 이런 데서 나와요, 꼬막이. 그래서 그 꼬막들을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장들도 꽤 많이 늘어났죠. 그렇군요. 네. 근데 꼬막은 간혹 보면 진흙이 이렇게 껍질에. 뻘. 예, 그냥 묻어 있어요. 그냥 예, 덜 씻었나. 이 손질이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꼬막 손질이요. 네, 그 꼬막 손질을 안 해보셨죠? 그렇죠. 사 먹었다니까요. 자꾸 깊이 묻지 마세요. 손질이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손질이 어렵다라고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네. 껍질을 닦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뻘이 묻어 있는 거고 그게 꼬막이 오래되지 않는 이상 그 뻘은 물 안에서 흔들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꼬막 손질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새꼬막일 경우에 그 약간 보송보송한 솜털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쪽에 있는 뻘들을 제거를 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거 그냥 거기 묻어 있잖아요, 항상.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거 삶으면서도 다 떨어지고 또 끓이고 나면은 그게 어차피 소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더 중요한 건 내용물이에요. 안쪽에 우리가 조개 해감 안 했을 때처럼 뭐가 지분지분 씹히느냐. 그렇죠. 근데 꼬막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꼬막은 대부분 100% 살아있을 때 조리를 하셔야 되고요. 살아있는 꼬막 구분 방법은 아시죠? 아니, 모른다니까. 자꾸 묻지 마시고 빨리 제대로 좀 네, 해주세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정용실 아나운서님께는 여쭤보지 않는 걸로. 꼬막은 많이 안 들어봤어요. 꼬막이 이렇게 다들 입을 열고 있을 때 요 톡 한번 쌀을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그러면 입을 타다다다 이렇게 닫아요. 이게 다 당연히 살아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근데 이렇게 입을 닫지 않은 죽은 것들을 그래서 다 골라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그 물 안에서 그 죽은 아이의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맛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군요. 골라내면 되고요. 꼬막을 그냥 벽에 문질러서 바지락 씻을 때처럼 바락바락 그냥 씻으세요. 주먹으로 주물러서. 그렇게 하고 물이 끓을 때 청주 같은 거를 한 컵 정도 넣으시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뻘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돌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꼬막은 해감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꼬막을 소금물에 넣어서 하룻밤을 해감을 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꼬막은 살아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면 해감이 필요 없어요. 항상 살아있는 걸 드셔야 된다. 얘네들도 살아있을 때 낙지랑 똑같이 뻘을 몸에 지니고 있질 않아요. 살아있으면. 그래서 그걸 다 뱉어내기 때문에 1906번님께서 정확하게 삶는 법, 청주를 넣어서 한 방향으로 돌려라. 그렇죠. 한 방향으로 돌리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꼬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많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끝으로 정리로 저희가 꼬막 요리에서 꼭 알려주실 거 한 가지만. 꼬막은 이렇게 뭐 해감 안 하셔도 되고 되게 간편하지만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꼬막을 즐겨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꼬막 살만 따서 전을 부쳐 먹어요. 전을? 네. 꼬막전. 이거를 요즘에 쪽파가 굉장히 맛있을 때거든요. 맞아요. 쪽파 차차작 썰어 넣고 청양고추 차차작 썰어 넣고 네. 전을 앞뒤로 쫙 밀가루에 부쳐가지고 초간장 탁 찍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배고픈데요? 지금 안 그래도 배고플 시간이. 오늘 꼬막전 한 장 부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한 건강한 식탁 꼬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